저도 이제 걱정되는 게 술 먹는 게 싫었어요, 와이프가. 응? 매일 술 먹는 게. 아, 매일 마신다고? 같이 나가면, 식당에 나가면 소주를 드시네요. 와이프는 그 식당에서도 한두 시간 있어요. 술을 마시느라고. 주에 한두 번 뭐 이렇게 하면 이해하는데 매일이다 보니까 매일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앞에 없다거나 그러면 이제 나랑 대화를 안 한다거나 그만 먹으면 안 돼? 오늘은 좀 쉬면 안 돼? 내일 다 하면서 내가 알아서 잘 나가는데 터치하지 마 이러면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아, 왜냐면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치.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난제죠, 진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안 먹을 수 있을까? 매일 술을 드시는구나. 야, 매일 술을 드시는 아내분 때문에 우리 남편분이 굉장히 힘드시다고 해요. 아,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좀 해결해 보려고도 좀 좋게도 얘기도 해본 적도 많아요. 오늘은 좀 쉬면 어때? 아니면은 뭐 내일 먹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해도 이게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와이프는 이게 한 병은 반에서 두 병을 먹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애들을 다 재워놓고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한잔하면서 뭐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닌 저녁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그 3시간이 네, 아, 저녁 먹을 때 드시는구나. 네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아, 술을 안 드세요? 네, 제가 아예 술을 못 먹습니다. 술도 못 드시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근데 두 분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지금 16년? 16년 됐습니다. 16년. 16년. 또 오래 그럼 사셨다. 16년째 계속 쭉 이렇게. 아니 그렇진 않았고요. 한 셋째까지는 그래도 셋째까지는 그래도 셋째까지요? 몇째신데? 네. 저희가 아이가 넷이 있는데 아, 아이가 넷이에요? 먹어야 된다, 네 명은. 앱돌아 먹게. 네 명은 먹어야 돼. 앱돌아 먹게. 딱 셋째나 일할 때까지는 그래도 뭐 한 일주일에 한 2번, 많게는 3번, 뭐 넷째 한 이제 돌 지나고서부터 이제 먹는데 이제 매일 아, 거의 네. 쉬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싸우고 정말 안 좋게 하면 뭐 되게 안 좋은 말도 서로 왔다 갔다도 하고 더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상담도 받아보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소주를 매일 2병씩이면 1년이면 700병가량 되는 그러니까. 건데 이게 좀 많이 드시긴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먹으셨어요? 어제도. 네 어제도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쭉 지켜보니까 우리 남편분이 아내 눈치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약간 계속 눈치 좀 보고 아내분이 약간 어렵고 무서우신가요? 약간 좀. 네, 그렇지. 예? 네, 많이 눈치 많이 봐요 와이프. 예? 눈치 많이. 왜 눈치를 많이 보세요? 와이프 기분에 따라서 좀 확실히 저희 가족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서 분위기도 어떤지 애들도 한번 보았다가 애들도 눈치를 보니까 그러면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군가 혼났구나. 그러니까 눈치를 좀 보시는구나. 보는 것 아무래도. 같아요. 예. 네. 야, 근데 아내분 주사는 없으세요? 그래도 매일 드시면은 뭐 천사가 됩니다 그냥. 아, 천사가 돼요. 천사가 된다고요? 애들한테는 좋아요. 애들이 그때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 돼요. 술 마시기 전에 엄마는 엄격하고 FM. 예, 완전 F에. 예. 술 왜 먹어요? 그냥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제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네. 딱 식구들이 저녁을 먹는 시간이죠. 네. 왜 그 시간이죠? 그러니까 저는 신랑 오기 전에 아이들 이제 학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아이들을 5시에 밥을 먹여요. 밥을 먹이고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치우고 막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저하고만의 둘이 있는 시간이에요. 딱 그 시간이. 나는 그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 네. 애들만 케어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성인이 온 거예요, 저랑.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워낙 저도 말주변이 없고 이 사람도 뭐 집 밖에서는 말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세상 그렇게 말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술 한 잔 먹으면은 저는 일단 텐션이 올라가니까 말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냥 그 시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와이프랑 대화하는 게 좀 힘들어요. 의외로. 와이프가 그렇게 육아에 힘들고 그 시간만큼은 와이프의 시간인 것도 알아요. 저녁 먹을 때 그렇게 술 한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매일인 것도 있고 저한테는 2시간, 3시간이 매번 저녁 시간이에요. 네. 안 먹는 날도 있어요. 안 먹는 날도 있어요. 안 먹는 날도 있어요. 안 먹는 날이 있어요. 있겠죠. 네. 있겠죠. 아주 드물게 있겠죠. 안 먹는 걸 강조하지 말아요. 온 가족은 다 당신이 먹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의사가 아프대잖아.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고 얘기하죠. 그럼 본인 아픈 거예요. 야, 아니 근데 술을 드시고 그 다음날 이렇게 케어하기 쉽지 않을 텐데 괜찮으세요, 그래도? 저는 변하는 건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시간도 일정했고 애들 밥 다 주고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똑같은 시간에 눈 떠서 애들 밥 다 주고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그러니까 조금 내가 뭐 속이 조금 아프다 이 정도만 있지 정신이 없다던가 너무 이걸 하기 싫다던가 얘기 아니에요. 집안 살림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외식 가서 많이 드세요, 술 좀? 네, 그냥 나가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먹는. 그때도 딱 한 병만 딱 원하는 딱 그것만 드시고. 네, 딱 그거예요. 딱. 네. 그러니까 한 병 반이 아니라 그 2병 사이예요. 그 행복감이 오는 사이가 딱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먹으면 자기가 없습니다. 소주 잔은 엎어요. 또 이게 또 있네. 또 철두철미 하시네. 와.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 어떤 거? 이 부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활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부부거든요. 되게 떨어져 있는 부부인데 아내는 누가 봐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 집에 술이 기능을 해요. 첫째, 일단 술이 딱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면 엄마가 관대해져. 그래서 이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또 살아요. 또 하나는 남편도 이익을 얻는 게 있습니다. 오, 그래요? 이익을 얻는다고? 제가 검사를 좀 해봤는데 이 집은 역대 이제 저희가 만났던 수많은 커플들이 있지만 가장 성생활이 왕성한 부부예요. 성생활이. 정말 왕성한 부부예요. 제가 이게 정말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올라가 있습니다. 완전히 올라가 있어요. 왜? 아이, 그거 진짜야. 아유, 열심히. 서로 상호 간의 만족도예요. 부부 간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 집은 원래 몸에 대한 기쁨이 큰 사람들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아이가 4명이면은 케어하시려면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첫 아이부터 셋째는 육아휴직까지 하고 직장 다니는데 시어머니가 좀 봐주셨어요.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내 아이를 다 어머니한테 맡기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이제 저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 있는 거죠. 오롯이 내 아이를 저 혼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육아하는 거죠. 어머니가 새 아이들은 다 키워주셨으니까. 큰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아이들이 많이 큰 상태에서 걔네들을 보려고 하니까 걔네들은 이미 다 습관이란 게 다 잡혀져 있고 저는 그걸 이제 처음부터 잡아나가려고 하니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이를 처음부터 품에 안아서 그 속도를 서로 간에 길들여줬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과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 애가 넷이야. 애가 넷이야. 너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어떻게 이 아내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잃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기쁨을 잃었어. 흔히 말하는 경력 단절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아이도 있으면서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으면서 난 내 일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삶이 괜찮았어요. 왜? 성취도 있어. 나라는 사람이 사회적 인간으로 존재하잖아요. 이 기쁨이 사실은 아내한테 굉장히 컸을 거예요. 없단 말이야. 제가 검사를 좀 해봤는데 남편은 스트레스 점수가 15점인데 반해서 아내는 100점 만점에 무려 95점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육아의 어려움 있죠.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있죠. 이거 확연히 나타납니다. 지금은 제일 힘들 때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지금 폭풍을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내는 도피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술을 마시냐고? 나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거 건강하지 않아요. 맞아. 제가 볼 때는 아내는 우울증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울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억지로 눈물을 많이 참고 있죠. 네, 울어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고 갑작스럽게 내 아이가 나에게 그냥 던져졌어요. 그 아이들은 죄가 없죠. 그냥 엄마를 만난 것뿐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 내 아이가 나에게 던져졌어요. 또 한 가지, 나는 그 아이들을 다 감당할 능력이 없어. 체력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넷째 낳고 지금 세월이 지금 얼마나 지난 거죠? 아기가 이제 23개월 됐어요. 23개월. 23개월도 엄청 오래 참은 거예요. 엄청 오래 견딘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아노미 상태거든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나에겐 의무는 있는 거야.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근데 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집안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안일 지금 아내가 거의 다 해요? 네. 거의 다 하죠. 남편이 아마 퇴근하고 도와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나는 가사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아니야. 내 남편하고 둘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혼부부였어요, 계속. 그래서 아이는 부가적이야, 다. 그게 첫애건 둘째건 셋째건 넷째건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아이들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어야만 해. 머스트. 그래서 나는 이걸 견디기가 어렵고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도망가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도망가는 그 순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애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 진심을 말해봐요. 도망가고 싶죠? 네. 정말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 나라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너무 벅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맞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웬만한 남자들 같죠? 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돈을 벌어? 네가 지금 뭐해? 애 넷이잖아. 너 뭐 하는 거야? 맨날 술이나 처먹고 앉아있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 남자 되게 많이 참고 있어요. 집에 오면 말이 없다 그러죠. 말이 있을 수가 없어.
왠지 아세요? 일 다 끝나고 와. 집에 오면 어떡해. 내 아내 얘기를 들어줘야 돼, 지금부터. 술을 마시고 1시간, 2시간 소주를 놓고 1병, 2병 이렇게 갈 동안에 나는 술을 1병도 못 해. 그 술잔을 기울이는 걸 보는 게 지금 2년째예요. 700일을 넘게. 이 남자도 진짜 잘 참는 남자예요. 보통 남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은 엄마가 술을 마시길 기다릴 거예요. 그래야 엄마가 우리랑 따뜻한 대화를 할 테니까. 두 번째, 이 아이들은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술을 빨리 시작할 겁니다. 걱정될 정도로. 엄마가 늘 술상을 대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 그냥 매일 술을 마시는 거야. 술이 굉장히 일상 속에 들어오죠.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는 이 집이 다시 구조를 좀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 일해야 돼요. 이 여자는 밖에 나갔다가 일을 하러 들어와서 힘들더라도 밖에 나가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를 넷을 키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해온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내가 돈 열심히 버는 만큼 그 부분을 아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함께 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집 구조 다시 짜야 돼요. 가사 다시 분담해야 돼. 구조는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간단한 가사 분담 하나씩 주세요. 왜 부모만 해? 그렇잖아요. 걔네도 같이 집에서 밥 먹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가사 분담 하셔야 됩니다. 네. 돕는 거 아니고요. 가사 분담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술부터 그만둬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집은 술 그만두는 게 가능하겠어요. 술잔 없는 걸 얘기 듣고 이 집은 되겠구나. 맞아, 맞아, 맞아. 술 멈추세요. 가능하겠어요? 네. 앞으로 이 집에 술이 발생한다.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가만두지 않아요. 무슨지 아시겠죠? 아시겠죠?